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38회차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베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식 픽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 K리그는 초안 때 좀 영상에서 경기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최종픽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또 금요일에 풀벳이랑 이제 독식을 공유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휴식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이변 위주로 가져가기도 했었고 많은 금액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2월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풀벳을 준비하지 않고 최종픽과 독식픽으로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아타 대 쇼나의 경기고요. 제리그는 순위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쇼나는 1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 이아타 같은 경우에는 18위로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타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쇼난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어타가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력은 쇼난이 앞서긴 하죠. 아무래도 이어타가 뭐 시즌 한 초중반까지는 한 중위권 자체는 유지를 하던 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연패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나는 뭐 사실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슈난이 흐름 자체는 이아타보다 더 좋다라고 할지라도 경기력도 물론 앞서긴 합니다. 뭐 이아타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수비도 제대로 안 되고 공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슈난이 공격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과 데이터적으로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 이아타의 모습을 봤었을 때 홈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경기력과 흐름 자체는 이아타보다는 쇼난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이아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가와사키가 상대 전적에서는 좀 패배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지금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사키는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라레즈도 어, 최근에는 뭐 경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흐름적인 부분도 최근에 좀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한데 가사키와의 차이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키가 이 상대 전적에서 앞섰던 부분들이 있었고 가사키는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경기는 또 잡아내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경기력대로 그리고 가스키의 그런 특징대로 우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지금 우라와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가사키가 수비가 너무나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요코마리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요코마리가 홈일 때 가시마 인틀러스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마 인틀러스 2위 그리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1, 2위 팀의 순위 경쟁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마가 제공권도 괜찮고 그리고 이 역습이나 아니면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상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경기력이 앞서는 건 요코바리가 맞지만 가시마의 경기력도 뭐 최근에 주춤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경기는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우는 쪽보다는 단통 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좀 요코마리 쪽으로 몰린다면 물론 요코마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 정도로 몰린다면 저는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그런 경기력 상황에서는 지우는 판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승부패로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원래 무승부를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요코마리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팀에게 무승부가 지금 순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마리 입장에서도 무승부를 하면 가시마와 승점 차이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다른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승패 방향 쪽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J리그 특성상 이거는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요코마리의 단통 패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간바사카 대 교토파플 상가의 경기고요. 간바사카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위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면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간바사카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간바사카가 상대 전적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바사카 굉장히 좋지 않죠. 흐름 자체가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토팔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갔는데 단통승을 가져간 부분은 일단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간바오사카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경기적인 부분에서 저는 간바오사카가 공격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파프상과 비교해 봤었을 때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간바오사카가 밀리긴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은 오히려 최근의 경기들은 간바오사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승부처럼 보이는 경기라서 이 경기는 투표율이 40%가 무승부가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저는 승패 방향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 방향이라면 이 밸런스적인 부분은 밀리더라도 저는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간바사카가 오히려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섰던 부분들 저는 전체적으로 승패 방향이라면 홈에서의 이점도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간바사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뭐 두 팀에게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쿠오카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순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투표율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후쿠오카가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수비 자체가 그렇게 불안한 편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세레소스카도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밸런스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이라는 팀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린다면 무승부의 느낌도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어쨌든 경기력은 세레소스카가 우세한 건 맞기 때문에 승무 투픽을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베 대 가시아 레이솔의 경기고요. 가시아 레이솔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에게 특이사항을 굳이 찾자면 무승부가 최근에 없었던 전적을 맞대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시아 레이솔이 최근에는 좀 주춤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빗셀고베는 연승을 하다가 연승이 끊기고 나서 저는 좀 또다시 내리막길을 좀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이 잘해 나가기에는 이 공격에서의 기동력도 너무 떨어지고 공격에서의 확실한 한 방에 부재하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과시아의 최근의 흐름도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나 전체적인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비슬고베보다는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삼프이로 대 도쿄 FC의 경기고요. 삼프이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삼프이로가 도쿄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좀 도쿄가 앞섰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위는 6위와 7위의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경기력 자체는 사실 도쿄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좀 이 부분이 도깨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도쿄 FC의 모습을 봤었을 땐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는 게 두 팀의 스타일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경기적인 부분은 이 삼프이로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 도쿄FC의 뭐 두 팀 다 공간이 많은데 저는 확실히 이 밸런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삼프이로가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중에서는 삼프이로의 단통 승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이 두 팀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쿄가 이 역습 자체도 도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프이로의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제주의 경기고요. 전북은 제주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전북이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이 구스타보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크로스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좌측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패턴이 너무 단순해요. 결국엔 구스타보만 뭐 두 명에서 막아내면 좀 이런 창의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전술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모습인 것 같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 자체가 좀 많은 팀이라서 그 점에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전북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이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나 아니면 전북의 경기력이 너무 좀 제가 생각하는 전북이 아니라는 점을 봤었을 때에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최종에선 승무 투픽,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강원의 경기고요. 울산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산이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이 워낙에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강원이 역습 자체는 좋긴 하지만 그렇게 역습으로 득점을 하기에는 이 전제 자체가 울산의 득점을 저지하고 나서 그리고 역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울산의 득점을 막아내기는 울산이 아무리 경기력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강원의 수비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울산의 단통 승으로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김천의 경기고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김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패를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보통 이런 경기들은 좀 무승부로 두 팀 다 연패를 끊어내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두 팀 다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수원 삼성은 수비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공격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을 어쨌든 받쳐주는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원 삼성과 김천을 봤었을 때 말씀드린 이런 경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두 팀에게 흐름적인 부분에서 무승부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체중에선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어, 이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수원 삼성이 지금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당을 정배당을 받은 부분이나 그리고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수원삼성의 오랜만에 승리도 좀 김천이 지금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서울이 지금 황인범이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황인범의 빈자리를 봤었을 때는 서울의 중원이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포항 자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수비에서의 미스들이 좀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에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원래는 이변으로 포항의 단통 패로 이제 서울의 승으로 가져가려 했었는데 말씀드린 이 황인범의 부재가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로 결과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인천의 경기고요. 성남은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성남이 인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수비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무구사의 공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남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준 모습들이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과 만났을 때 저는 성남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시미즈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간도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경기적인 부분은 좀 앞서긴 하지만 시미즈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간도스와 비교해봤었을 때 저는 크게 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점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리고 사간도스도 최근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분명히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대구의 경기고요. 두 팀에게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수원FC의 이승우가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FC에게 있어서 이승우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득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방에서 좀 흔들어주는 모습들, 지금 그런 이 수원FC에서 이승우가 차지하고 있던 역할이 큰데 이승우가 나오지 못한다면 스타일적으로 비슷한 두 팀에게 있어서 공격적인 부분이 대구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구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고민을 할까라고 했다가 수원FC의 이승우가 없는 게 타격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